자, 우리가 르네상스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냐 그러면은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1300년에서 시작해서 1600년에 끝난다라고 일단 꽉 머리에다 집어넣읍시다. 그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자, 근데 각 분야마다 르네상스를 맞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시기가 달라요. 인본주의과 문학은 1300년, 단테는 1200년대와 1300년대 초 중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중세와 르네상스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300년. 그 다음에 미술은 1350년 전, 1350년쯤. 그 다음에 건축은 1420년. 그 다음에 음악은 1500년대 말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는 고전의 복국 의미에서의 이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 보시면은 이제 피렌체는 이 모직 생산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법니다. 이 최고급 모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제품이 이제 유럽의 그 왕들, 귀족들한테 막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피렌체에서 그때 이제 이런 금화를 발행을 해요. 금화를 발행하는데 이게 그 당시 유럽에서 달러와 같은 그런 가치를 쓰였습니다. 유럽의 거의 기축통화였습니다. 근데 이 돈 많은 피렌체 옆에 그 밑이죠. 밑에 이게 시에나라는 이 경쟁 도시가 있어요. 근데 시에나도 돈이 엄청 많은 도시인데 여기서 엄청난 대성당을 짓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게 고대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피렌체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돈도 많은데 이게 시에나한테 져서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대성당을 두오모를 이제 짓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이 건축가, 조각가면서 건축가인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1300년대가 돼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 그 종탑이 먼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시뇨리아 궁이 그때 세워집니다. 1300년대 초반에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이걸 세우게 됩니다. 대성당 바로 앞에 이런 그 세리당이 있는데요. 세리당 여기 이쪽에 보면은 남쪽에 보면은 이런 그 엄청나게 큰 청동문이 있어요. 이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생애를 그 조각한 그 부조로 만든 그런 엄청난 그 청동문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드는 거니? 안드레아 비사노. 안드레아 비사노는 피사 사람의 이런 뜻입니다. 이 문 위에 보면은 뭐 저저저저 써놨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우골리니 니니 데 피시스 메페치 에이디 어쩌저쩌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니 피사의 안드레아 우골리니가 나를 만들었다. 언제? 1330년에. 이제 1330년이면 이제 르네상스의 여명기란 말이에요. 드디어 작가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39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제 백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피렌체가 돈을 엄청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IMF 상황이 옵니다. 거기에다가 흑사병까지 겹쳐요. 그래서 피렌체 경제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년대 후반에 피렌체는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서면서 이제 1400년대로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 청동문을 만드는 그런 공모전을 합니다. 공모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 오픈돼 있어요. 그때 내노라 하는 조각가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7명을 먼저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정량의 청동을 주고 니네들이 1년 동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삭의 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만한 판으로 그걸 한번 만들어 와봐라 이래요. 예? 먼저 니네들 기량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34명이 심사위원인데 그 중에 드디어 이제 메디치라는 인물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은 1400년대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메디치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단테 시대에 없어요. 근데 이 은행가예요. 은행가인데 이 바티칸에다가 돈 빌려줘도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게. 자, 이 조반니 디 비치 디 메디치 이 양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코시모와 로렌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문예부흥의 메디치 가문이 바로 누군가 하니 이 아들, 첫째 아들 계예요. 첫째 아들 계. 여기 3대까지 가는데 여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로렌소 다음에 이쪽에서 나오는 또 다른 메디치 가문이 제2차 그 뭡니까 1500년대 와서는 이제 이쪽 가문이 또 그 메디치 가문의 맥을 이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메디치 가문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젊은 예술가들이 이제 작품을 해갖고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두 사람이 이제 남은 거예요. 최종 결선에. 근데 이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더란 얘기예요. 하다가 일단 보니까 이쪽은 이제 기베르티고 이쪽은 이제 브루넬레스키예요.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소년 시절 때부터 이 금세공 그 공방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 기베르티 작품은 이렇고 상당히 유려합니다. 상당히 우아해요. 상당히 우아합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냥 기베르티께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로 기베르티께 당선이 됐는지 최종으로 확정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기베르티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제로 하는 이런 청동문을 엄청나게 큰 청동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자기 얼굴까지 딱 박아놨습니다. 응? 이거 하는데 이게 뭡니까 21년 걸렸어요.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작가의 사인이 콱 들어갑니다. 떨어진 브루넬레스키는 야 이제 조각 이런 거 안 할란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서 고대 로마의 건축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로마에 갔더니 뭐 이런 콜로세움도 있고 또 뭡니까 이런 판테온도 있더란 얘기예요. 판테온은 2000년 전에 세워진 건데 아직도 멀쩡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테온에 특히 이게 콘크리트 돔 이걸 보고 완전히 그냥 감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연구하고 이제 피렌체에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건축을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나 맡게 되는데 이제 최초의 그 르네상스 건축이 바로 이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버려놓은 애들을 모은 그 고아원입니다. 예, 보면은 이제 브루넬레스키가 이제 중세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던 이런 아치와 기둥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쓰던 걸 갖다가 자기가 응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쓰는데 또 로마 건축에 보면은 이런 비례들이 아주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브루넬레스키도 이런 비례를 통해서 이런 건축물을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피렌체 가시면은 여기도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1418년에 대성당 쿠폴라 공모전이 발표됩니다. 쿠폴라가 뭔가니 돔이에요. 돔. 영어로는 돔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예술사나 예술 서적 보면 그냥 쿠폴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14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성당의 돔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뚜껑이 없어가지고 이게 뻥 뚫려 있었습니다. 원래 이 두오모는 이런 식으로 지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하니 이 처음에 이 두오모가 세워질 때 그 자리에는 옛날에 로마인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이 기독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세워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이런 큰 그 두오모를 세우도록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야, 좀 더 크게 하자 해가지고 이걸 더 넓혔어요. 넓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처음에는 이 뚜껑을 요 정도면 됐는데 이게 이렇게 커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시공하는 실력으로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아이디어 및 시공 그 공모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팔각형이 부정형이에요. 정확한 팔각형도 아니야. 그리고 이 높이가 바닥에서 얘가 54m나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높은 그런 위치고 요 창 하나가 이 정도예요. 사람이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올리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제가 이제 52m 위에서 이제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서면 아찔합니다. 현기증 나요. 이게 브룬elles키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그 발주 측에서 야, 이거 참 믿음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 그래서 야, 그럼 기베르티 네가 좀 감독을 해라 얘를. 어? 근데 브룬elles키는 기베르티를 엄청 싫어해요. 자기 라이벌이었잖아요, 또. 근데 라이벌에 또 감독을 받아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다 한 번은 근데 브룬elles키는 이제 건축적으로 상당히 머리가 깨인 천재, 사실 천재예요. 요걸 여기까지 지은 다음에는 꾀병을 알아요. 아, 내가 도저히 지금 아파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머지는 기베르티한테 좀 시키셔.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기베르티는 자기는 이런 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베르티는 계속 손을 들어 하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브룬elles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혼자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고 합니다. 그 사이에 기베르티는 또 다른 일감을 얻었어요. 자, 발주 측에서 야, 너 너무 잘한다.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하나 줬는데 이번에는 좀 화면을 널찍널찍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화면이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투시도 원근법 효과가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얼굴 이제 5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50대의 얼굴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걸 딱 보더니 아, 이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 같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천국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브룬elles키는 혼자서 이거를 올리는데 브룬elles키가 이걸 하면서 별의별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 나오는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겹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또 얇은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판지 보면은 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만약 다 채워져 있으면은 판지 상당히 무겁겠죠.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볍죠, 그죠? 똑같은 그 논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올렸어요. 이게 론쟁관이 16년 걸려서 이제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 당시 코시모 1세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시모가 자기의 자기의 그 관절을 여기다가 이제 짓는데 브룬elles키를 쓰고는 싶은데 워낙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쓰진 못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미켈로쏘라는 건축가를 고용을 해서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관절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딴 그 귀족한테 팝니다만 어쨌든 간에 메디치 가문의 관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그 중정 보면은 꼭 브룬elles키가 해놓은 걸 갖다 꼭 모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가 이제 1446년에 착공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꼭지가 그 펴지기 전에 사실은 그 브룬elles키가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란테르나는 그 등이란 뜻이죠. 등, 랜턴이죠. 1471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요런 틈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아까 그 란테르나 꼭대기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피렌체 시가지가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남쪽 광장에 뭐가 있는 거 하니 아르놀포 디 감비오와 그다음 브룬elles키의 석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브룬elles키는 뭘 보는 거 하니 자기가 세운 이 거대한 쿠폴라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룬elles키는 이제 나중에 죽어서 그 대성당 지하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대성당에 묻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안 돼. 교황, 뭐 대주교 또는 뭐 진짜 엄청난 뭐 영웅 이게 아니면 안 돼. 근데 이 건축가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은 케이스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420년에는 요랬는데 뚜껑이 없었는데 16년 후에 이제 뚜껑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직 꼭지는 없어요. 이제 꼭지가 생겼습니다. 1471년에. 그 다음에 이제 꼭지 위에 또 이런 게 또 생기는데 여기에 요걸 누가 만드는 거 아니? 베르키오가 만듭니다. 베르키오 그때 공방에 누가 있었는 거 아니?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라는 소년이 있었어요.